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의 성공적인 상권 분석,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좋은 사업 자리가 어딘지 좀 안목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오늘 진짜 유용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창업 성공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사람 많이 다니면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그래요? 네, 물론 유동인구 중요하죠. 근데 내 아이템이랑 또 내 자본 규모에 맞는 진짜 최적의 장소는 어떻게 찾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최적의 장소.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랑 입지, 이거부터 좀 확실히 해야겠어요.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네, 그게 중요해요. 입지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장소, 그 땅 자체의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평지냐, 경사냐, 앞에 도로는 몇 차선이냐 이런 거요. 아하. 근데 상권은 훨씬 넓고 좀 유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게의 업종이 뭐냐, 또 내가 어떻게 장사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범위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자리라도 뭘 파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자료에서 말하는 좋은 상권의 조건, 뭐가 있을까요? 발전 가능성 높은 것, 평지, 이런 건 알겠는데 접근성이랑 가시성, 이게 또 다르다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가시성은 그냥 눈에 잘 띄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접근성은 실제로 손님이 오기 편하냐예요.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어서 눈에는 확 띄는데 막상 차대기도 힘들고 건너오기도 불편하면 접근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냥 보이는 거랑 찾아가는 건 다른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게 앞 전면폭, 그러니까 가게 얼굴이 얼마나 넓은지도 중요하고요. 또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막 모여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지 이것도 업종 따라 다 다르거든요. 와, 생각보다 훨씬 디테일한데요. 네, 출퇴근 동선이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아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도 상권 보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동네 분식집이랑 대형마트가 같은 기준으로 상권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걸 구분하는데 작은 소매점 같은 경우는 지점 상권이라고 해서 주변 지역 고객 한 50% 이상을 우리 가게로 끌어오는 걸 목표로 분석해야 해요. 동네 장사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좀 더 규모가 큰 대리점 같은 경우는 지구 상권이라고 해서 목표 고객 비율을 한 30% 정도로 낮춰 잡고 더 넓게 보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백화점이나 진짜 큰 마트 이런 데는 지역 상권이라고 해서 아주 광역에서 오는 고객 중에 한 5% 정도만 잡아도 성공인 거죠. 야, 이걸 모르면 진짜 엉뚱한데 힘 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시간, 돈 다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 규모랑 아이템에 맞는 상권 범위를 아는 게 필수입니다. 유동인구 기준으로도 등급 나누던데, 명동, 강남역은 특급, 건대 입구는 1급,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것도 참고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특급 상권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임대료만 비싸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내 아이템이랑 자본 규모에 맞는 등급을 찾는 게 중요해요. 분식집 하는데 굳이 강남역 한복판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상권이 또 계속 변한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변화들이 있죠? 근처에 지하철역 새로 생기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서거나 아니면 구청 같은 관공서 이전에 오면 완전 호재죠. 사람이 몰리니까. 그렇죠. 반대로 잘 되던 지하철역 이용객이 줄거나 도로가 이상하게 바뀌거나 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 가능성까지 좀 예측을 해봐야 해요. 예측이라. 그게 쉽나요? 쉽진 않죠. 그래서 더더욱 발품 팔고 정보 수집하고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권리금. 이거 정말 복잡하잖아요. 권리금. 그렇죠. 이게 또 창업할 때 큰 비용 중 하나인데 자료에서는 이걸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하더라고요. 네,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영업 권리, 이렇게요. 네, 여기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영업 권리, 이걸 잘 봐야 해요. 영업 권리요? 그게 뭔데요? 그건 이전 가게가 실제로 장사해서 벌어들인 순수익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단순히 목이 좋아서 혹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붙는 돈이 아니고요. 진짜 그 가게의 장사 실력에 대한 값?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소위 말하는 거품 가격에 인수하게 될 위험이 커요.
이전 가게 매출 자료 같은 거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와, 이거 모르면 정말 눈 뜨고 코베이겠네요.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네요.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보라고 자료에 체크리스트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뭐 우리 가게에 손님을 끌만한 요소는 뭐가 있는지, 주변 경쟁 가게는 어떤지,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패턴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그럼요. 이런 걸 활용하면 앞서 얘기한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좀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요. 결국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상권 분석이라는 게, 와,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단순히 발품 팔아서 유동인구만 세는 게 아니라 그 입지 조건부터 시작해서 내 사업에 맞는 상권 종류, 등급, 또 이게 변할 가능성, 그리고 권리금의 실체까지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자료가 그런 분석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보들을 가지고 혹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나 점포가 있다면 한번 직접 체크리스트 들고 나가서 따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직접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걸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데이터 얘기도 하고 체크리스트 얘기도 했지만 이런 객관적인 분석만으로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그 동네만의 어떤 기운이랄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 건 과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랄까? 오늘 나눈 이야기 너머에 있는 여러분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